그 밑에 보면요, 뭐 은행도 어음이란 얘기도 나오고, 그 원래 이제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는 일반 상인이 아닌 일반인들, 이 어음을 볼 수 있는 형태가 주로 이제 문방구어음이죠. 그 말은 그 문구점에서 그 어음 용지라는 걸 팔아요. 조그맣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음 용지라는 걸 파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써가지고 어음을 발행하는 거죠. 개인들 간에. 그런데 그 발행하는 그 은행의 지급지가 은행인 경우에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 있죠. 그리고 환어음 같은 경우에 지급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발행인 말고. 그런 경우에는 은행도 어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옆에 표가 나와 있죠. 표에 보면 기본 당사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어음은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3당사자 관계죠. 근데 약속음은 발행인, 수취인 2당사자 관계다. 그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환어음은 갑이 을에게 발행을 해요. 발행인, 수취인. 그런데 여기에 은행이라는 A라는 은행이 있든지 그러면 지급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뭐 전전 유통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인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청구를 하든지. 전전 유통이 안 되고 을이 수취인이 바로 청구할 때는 지급인한테 지급기일에. 이게 이제 환어음의 모습인데 약속어음은 돼 있는데요. 자, 발행인이고요. 수취인이에요. 근데 지급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발행인한테 청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전 유통됐을 경우에는 발행인한테 약속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급인이라고 인수인이라고 하는데 어음의 인수라는 개념이 약속음에는 없어요. 밑에 보면은 인수제도라는 게 환어음에는 인정되는데 약속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리고 복본이나 등본 뭐 이런 부분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래서 구조 자체가 좀 다르게 생겼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이 약속어음이에요. 근데 어음법에는 환어음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들이 주로 서술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속어음 내용은 환어음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어려운 거죠. 실제 사용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서술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어음의 경제적 기능은 신용수단, 지급수단, 담보수단, 추심수단으로 기능을 한다. 신용수단이라는 거는 그 어음 발행인은 어음의 지급기를 장래의 특정일로 하여 발행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대금 지급을 미루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음의 신용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신용카드 쓰는 것도 대금 지급을 좀 미뤄가지고 그 신용을 가지고 내 신용으로 지급기를 미뤄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고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용이란 개념 자체가 어떤 지급기를 좀 미뤄준다 이거예요. 내 신용을 보고. 지급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상업어음을 발행하면서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약속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면 어음 수취인은 약속어음 기일에 자기 거래은행을 통하여 교환 결제받거나 지급제세에서 간편하게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발행인이 이 은행하고 뭐 당좌 대출 계약, 당좌 거래를 튼다든가 뭐 이랬을 때는 사실상 이 사람이 나중에 은행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은행이 뭐 돈이 없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급 수단으로서 간편하게 뭐 은행이 뭐 어음만 제시하면 뭐 특별한 형식상 하자가 없다면 그냥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원인 관계로 뭐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담보수단은 금전 소비 대차에 있어서 차주는 차용 증서에 가름하여 또는 차용 증서와 함께 대주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기도 하는데요. 어음은 장래 지급 확보를 위한 담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어음을